안녕하세요. 헤딩헤드 닥터혜자예요. 제가 성형외과 10년 차가 이제 훌쩍 넘어섰는데, 근데 저는 이제 눈밑 수술을 사실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눈밑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만나뵌단 말이에요. 중년 이후의 분들을 만나뵙게 되면 약간 공통점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약간 공통점이나 환자분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아 저거 내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는 약간 F 같은 소소한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중년 이후 눈밑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발견하는 공통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찾게 된 40대 이후에 눈밑 주머니 늘어짐을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른 수술군 있잖아요. 거상이든 코든 쌍꺼풀이든 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저 성형외과 처음 와봐요. 진짜 무서워서 아니면 남사스러워서 수술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눈에 딱 보이고 나서부터는 계속 눈에 거슬려서 성형외과 처음 와봐요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차트를 보면 이력 없음. 깨끗. 그리고 걱정하시는 이 기운이 눈망울에 정말 너무 그득하세요. 이런 게 다른 수술 상담을 할 때보다 사실 눈밑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서 조금 더 많은 비율로 이렇게 첫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눈밑 고민이 우리 100세 시대에는 간과할 수 없는 큰 이제 고민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피곤해 보이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그늘져 보여, 뭐 걱정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젊을 때는 또 없었다가 나이 드시면서 갑자기 생기신 분들은 이게 내가 정말 늙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노화의 증거처럼 이게 마음에 훅 들어와서 이렇게 박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 하시다가 수술은 안 해도 상담이라도 한번 해볼란다 하시는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 눈밑 주머니를 이렇게 발견하시거나 이게 신경 쓰여요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게 공통적으로 또 몇 개가 있으시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백내장 수술이에요. 혹은 시력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굉장히 이제 맑게 시야가 보이시고 시력 수술 같은 걸 하셔서 내가 안경을 벗고 나시면 내 눈밑이 이렇게 생겼었나? 라고 딱 깨닫게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거 수술하고 나니까 갑자기 거울 볼 때 이게 보인다. 안경 벗고 나니까 내가 몰랐던 것들이 보인다 하시면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으셨었거든요. 두 번째는 체중 감량. 40 이후부터는 대사증후군이나 뭐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 특히 약간 내 몸무게의 10% 이상씩 확확 감량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눈밑 지방 주머니는 피하 지방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몸무게가 5kg가 쫙 빠져도 눈밑 주머니는 안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쳐주고 있던 피하 지방들은 꺼지고 얘는 더 튀어나와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약간 몸무게가 많이 쪘다가 빠지시면 주변의 탄력도 감소하면서 눈밑이 굉장히 갑자기 신경 쓰여 보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는 자제분들 결혼식 앞두고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바빠서 그냥 잊고 살았는데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결혼할 때는 내가 진짜 더 곱고 예쁘고 단정한 모습으로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에 고민하시면서 이제 혼주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일찍 오셔요. 왜냐하면 결혼식 9월인데 8월에 상담 오시면 제가 수술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안검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도 많은데 한 달 안에 원하시는 만큼 자연스럽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담하시면서 정말 많이 말씀 주시거든요. 폐경이랑 갱년기예요. 여성 호르몬 자체가 콜라겐 대사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콜라겐의 퀄리티가 약간 확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얼굴이 확 무너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데 얼굴까지 무너지니 내 얼굴에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는 약간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요 갱년기에도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 사실 걱정을 진짜 많이 하세요. 사실은 중년 이후면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성형수술이라는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거나 이제 이거를 마음 먹기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최대한 고민을 들어드리고 수술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몸이 하나이다 보니 사실 상담실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요즘에는 종종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되게 죄송한 마음도 들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두려운 게
게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하얀 거말하고 하고, 저기 가면 필러라고 하고, 저기 가면 누미집양 재위치하라고 하고, 특히 완전 왕창 처지거나 아예 젊으신 분들이 아니고 약간 그 과도기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저하고만 상담을 하실 필요 없이 여러 군데 상담을 많이 다녀보시고, 그다음에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질문을 하셔서 수술 결정을 하실 때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경과 보시면서 좀 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고 하실 때가 사실 저는 제일 뿌듯합니다. 이때보다 더 사실 감사한 마음이 들 때는 봄쯤에 하안검 하시고 아니 겨울쯤에 이마거상 할까봐요 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돈을 또 벌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 수술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또 다른 수술을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는 그런 마음에 감사한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나서 이제 좀 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가꾸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진행하신다는 그런 면에서 그때 되게 뿌듯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눈 및 첫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도 지금도 너무 두렵고 걱정되시고 생각이 너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수술을 하시고 나면 1, 2주 안에 마법처럼 짠 하고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한 달 이상의 충분한 회복 기간을 좀 거치셔야 하고, 그 와중에 뭐 흉살이든 붓기든 멍이든 우리가 또 이제 극복해 나갈 과제들이 과도기에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전보다는 더 좋아진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뭔가 정보를 막 전달해 드린다기보다는 성형외과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눈밑을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공감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저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닥터의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